당신이 가난한 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기는 비밀은 복잡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너무 간단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 이 한 가지 중단 행위입니다. 부자들은 당신이 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갇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5년 뒤 은퇴 계획을 박살내는 아이러니한 습관을 확인하세요. 당신이 가난한 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 사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진실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실함과 노력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라고 배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님을 보며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믿어왔죠. 하지만 막상 성인이 되어 그 믿음을 실천해보니 현실은 어떤가요?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할수록 통장의 잔고는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고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만 늘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평생을 갇혀 사는 이 시간 노동의 쳇바퀴입니다. 이 쳇바퀴의 설계자들은 당신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부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 즉 당신의 5년 뒤 은퇴 계획을 박살내는 아이러니한 습관을 중단하는 행위는 복잡한 재테크 기술이나 위험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고정된 임금이라는 가격표에 맹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의 중단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매달 25일에 들어오는 월급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멈추는 것. 이것이 부와 가난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대가로 받는 월급은 본질적으로 노동의 시간당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루 8시간을 일하고 그 8시간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의 노력이나 창의성, 혹은 그 결과물이 창출하는 실제 가치가 100이라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껏해야 10에서 20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80에서 90은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의 시스템, 즉 자산을 소유한 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10시간, 12시간을 일한다면 당신은 더 많은 급여를 받겠죠. 하지만 그 추가된 시간만큼 당신이 자산을 만들거나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인 자유시간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당신이 너무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벌기 위해 바쁘게 움직일 때 당신은 시스템에 갇혀버립니다. 당신은 피곤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엄두도 내지 못해요. 이 구조 속에서 당신은 생산적인 노예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단해야 할 첫 번째 습관, 즉 시간당 임금에 대한 중독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그 안정감과 보상 심리는 사실 매우 치명적인 함정이에요. 월급은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단기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재정적 독립을 향한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지난 한 달간의 고통을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는 써도 돼. 나 열심히 일했잖아. 라는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이 보상 심리는 곧바로 생활 수준의 인플레이션, 즉 라이프 스타일 크립, 라이프 스타일 크립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소득이 10% 올랐다면 당신의 지출은 15% 늘어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비싼 옷, 더 잦은 외식.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당신은 그 새로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팔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잠시 늘어났을지 몰라도 당신의 재정적 자유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지거나 영원히 도달 불가능한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시간을 고정된 가격에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 중 최소한의 비율만 생계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자산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투입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8시간 일하고 2시간을 휴식과 소비했습니다.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8시간 중 4시간만 생계 유지를 위한 일에 투입하고 나머지 4시간을 자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단해야 할 두 번째 습관, 노력 대비 결과의 불균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회사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과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가장 바쁘게 햄스터 쳇바퀴를 돌리는 사람은 시스템의 가장 하부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순 반복 노동 혹은 대체 가능한 노동에 자신의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의 특성상 노력 대비 결과의 효율이 낮아요. 100의 에너지를 쏟아도 결과는 1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의 가치는 노동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노력 대비 결과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타인의 돈 대출, 타인의 시간 직원 고용, 타인의 플랫폼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으로써 일의 노력을 투입하고도 100이나 1000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몰두합니다. 당신이 중단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비효율적인 몸으로 때우는 방식의 노동에 대한 숭배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으니 됐어 라는 자기만족을 버리고 나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으로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효율적인 노동에 매달립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주말도 없이 야근하는 모습은 책임감으로 포장되고 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헌신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재정적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단하는 행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 중단 행위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의 배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100의 에너지를 벌이에 쓰고 0의 에너지를 자산 구축에 썼다면 이제 이 비율을 바꿔야 합니다. 처음에는 90대 10, 그 다음은 80대 20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시간의 재구매를 시작하세요. 당신이 하루 10시간 일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낮은 가치를 창출하는 1시간의 노동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1시간의 노동을 돈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주말에 집안 청소나 잡무에 3시간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3시간을 시급 2만 원을 주고 청소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구매한다면 당신은 6만 원을 지출한 대신 3시간의 자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직접 하면 6만 원을 아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팝니다. 하지만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 3시간 동안 내가 6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구축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구매합니다. 만약 이 3시간 동안 당신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3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6만 원의 지출은 30만 원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습관적 소비의 중단을 선언하세요. 앞서 말했듯이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보상 심리로 인한 습관적 소비, 즉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당신이 한 달에 30만 원을 쓰는 구독 서비스나 습관적인 커피 소비 혹은 필요 이상의 외식 비용을 중단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자산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 종잣돈은 절대 소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할 시스템, 즉 주식, 부동산, 지적재산권 혹은 작은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들이 숨기는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더 큰 집의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소비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노동의 쳇바퀴로 돌아가야 하는 소비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당신의 소비는 곧 그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과도한 노동과 그에 따른 보상 심리를 조장하는 마케팅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 습관적 소비를 중단하고 그 돈을 5년간 꾸준히 자산 구축에 투입한다면 5년 뒤 당신의 재정 상태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은퇴 계획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튼튼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자발적 비효율 노동의 중단을 실천하세요. 직장 내에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지만 당신의 커리어 발전이나 회사의 핵심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자발적 비효율 노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쓸데없이 긴 회의, 불필요한 이메일 작성, 보고를 위한 보고서 만들기, 혹은 남의 일까지 도맡아 하는 착한 직원 증후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노동을 중단하고 그 에너지를 핵심 가치를 창출하는 일 또는 자산 구축에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10시간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시간이 3시간이라면 나머지 7시간은 허투루 낭비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7시간을 중단하고 당신의 핵심 업무를 3시간 안에 끝낸 다음 나머지 시간을 당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에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상사의 눈치가 보이거나 동료들의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의 노동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창출하는 결과와 가치입니다. 당신이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더 높은 성과를 낸다면 그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시작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들이 당신에게 숨기는 비밀은 바로 이 중단의 힘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중독을 중단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소비하는 습관을 중단하고 비효율적인 노동에 대한 숭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단 행위는 당신의 재정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시간을 돈으로 쉽게 팔아넘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난한 쳇바퀴에서 벗어나 부를 축적하는 시스템의 소유자가 되는 유일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시간을 파는 행위를 멈추고 시간을 사들이는 부자 마인드로 전환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5년 뒤 은퇴 계획은 이 단순한 중단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부자들이 숨긴 3가지 중단 행위의 비밀 잘 정리되셨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세상의 낡은 상식을 버리고 시간당 임금에 대한 중독을 끊고 불필요한 소비와 비효율적인 노동을 당장 멈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발견한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부의 공식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투자해야 할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시간을 파는 노예로 살지, 시간을 사는 자산가로 살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작은 쉼표 하나가 5년 뒤 당신의 재정적 지도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혹은 당장 실천하고 싶은 중단해야 할 습관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의 레버리지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위한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당신의 인생을 레벨업 시켜줄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